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천능 신창환입니다. 오늘 주식이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주식이 오랜만에 46포인트 폭발하는 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주가 상승합니다 이랬어요. 상승합니다 이래 됐는데 주가가 월화 상승 안 하는 거예요. 상승 안 해가 제가 시황이 틀리나 했는데 역시나 시황은 맞았습니다. 여러분, 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시황 하기 전에 조금 테크닉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틀린 부분을 하고 오늘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 시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주가가 목표 가격에 N자로 뜰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 주가가 이제 악재가 있었죠. 여러분 아다시피 스페인 악재 때문에 N자가 아니고 뭡니까? W자로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상승하게 되는데요. N자와 W자, 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N자는 이제 그 N자 이 꼭지 부분이 신고가 때 저항이 적습니다. 저항이 굉장히 적어요. 적습니다. 적은데 그 대신 W 때는 안 그렇습니다. W 때는 전고가가 굉장히 저항이 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고점 한 파세요라고 했죠. 근데 이제 파세요한 이유가 제가 여러분 이제 주가 이제 N자로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N자 갈 줄 알았어요. N자 갔으면 이 N자 부분에서 주가가 저항이 별로 안 강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21일 평이 이제 저항이 안 강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N자가 아니고 W자가 나왔습니다. W자가 나왔는데 W자가 나오면 주가가 전고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항 후에 만약 주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내려왔다가 이 전고점 저항돼서 굉장히 쉬었다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은 N자죠. N자 W자 상승. 이게 뭡니까? 쌍바닥하죠. 쌍바닥. 이거는 뭡니까? 추세바닥합니다. 추세바닥 하는데 쌍바닥, 추세바닥 이런 부분인데 저는 N자로 예측을 했습니다. N자 했는데 이번에 W. 요때 뭡니까? 여러분 아듯이 스페인의 악재 때문에 그런데 좀 죄송하다. 그렇지만 주가가 제가 1850까지 간다. 그때 지난주 목요일 날 주식이 상승한다. 여러분 모든 텔레비를 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센TV의 수익을 말하다 여기밖에 없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시황을 추가적으로 할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이제 관건적인 문제가 돌변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동평균 분야, 이동평균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주식의 이제 3대 조건이 이제 캔들이죠. 캔들과 그다음에 뭡니까? 이평입니다. 이평. 그다음에 뭡니까? 거래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래량은 어떻게 해요? 보조 지표로 봐야 된다. 우리나라 거래량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팔고서. 그래서 이평을 볼 때 이평이 곧 뭐가 나옵니까? 이평이 곧만 나오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여러분 제가 했겠죠. 정배열 이평이 중요하다. 정배열 이평은 5일, 10일, 20일 60일 정배열 이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배열 이평은 120일 이평은 뭐겠습니까? 120일 그 위쪽은 뭡니까? 이거는 역배열 이평이다 이렇게 했죠. 120일은 양차 이평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그 양차 이평이 골드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데 특히 60일하고 120일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날 때, 특히 골든 크로스 날 때 단기 큰 조정이 있습니다. 큰 조정이 있고 데드 크로스 날 때 뭡니까? 단기 큰 반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예를 보면 이번에 120일, 60일 이평 자체가 지금 곧 데드 크로스 났습니다. 이 코스닥이 먼저 움직였어요. 코스닥이 움직이는데 코스닥이 여러분 보다시피 120일 이평 60일 데드 크로스에서 주가가 그때부터 아주 큰 반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반등이 있었는데요. 큰 반등이 있는데 코스피가 곧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보다시피 곧 반등이 크게 한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반등의 폭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번에 상승이 하락폭에 어떻게 해요? 정확히 25%다. 25%인데 불안전 요소라고 했죠. 불안전 요소로 했다 이렇게 봅니다. 불안전 요소죠. 불안전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죠.
조정이 어떻게 해요? 조정이 불안전 요소와 어떻게 해요? 정률 요소, 이제 그러니까 정상 요소가 있습니다. 불안전 요소가 25%,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정출 요소가 38%, 62%. 사실은 뭡니까? 38.2, 그 다음에 61.8인데 그 중요치 않고요. 일단 지금 현재 25% 조정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불안전 요소다. 어쨌든 간 주식은 불안전 요소를 받더라도 38%까지는 뜬다. 얼마에? 상승폭에 하락폭에 이 100에 어떻게 해요? 하락폭 100에 38%는 반등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 38% 반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볼 때 저는 뭐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870포인트까지는 간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목요일 날 녹화인데 목요일 날 제가 했죠. 1870 간다. 아무도 말씀 안 했고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주 꾸준하게 지난주 아침에 대박 타임이죠. 대박 타임 대박 잘못했다고 자꾸 꾸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박 타임 시간에 제가 금요일 날 월요일 화요일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꼭 구략했습니다. 1850 이상에서 1870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870 이상 넘는 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하락폭이 38% 조정이 최저 이 상승은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뭐 주가가 뜨니까 또 올라간다고 아이고 참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뭡니까? 좀 뭡니까? 코멘은 아니야 놓읍시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된다. 안 가는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일단 1870 이 언저리까지는 기술적 분석적으로 갈 것이고 제가 이제 21 2평에서 저항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주가는 시간적으로 봐서는 21 2평이 앞으로 한 7일 정도 있으면 본격적인 상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21 2평이 한 7일 정도 있으면 본격적인 상승이 있는데요. 주식은 제가 볼 때는 7일 전후에서 한번 눌림목을 또 주면서 제가 볼 때는 한 7일에서 10일 후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6월 한 20일 경우에 주가는 조금 안정적으로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때는 21 2평을 발판으로 해서 내려오는 61 2평과 한번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61 2평에 마주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50% 반등인 1900을 한번 가지 않을까. 저는 6월 달에 1900을 한번 간다 주입니다. 6월 달에 6월 달에 저는 1900을 한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은 주식을 투명 그리고 주식에 고점 물리신 분들은 버티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6월 달에는 제가 1900 가는 거 그리고 다음 주는 주식이 한번 눌림목을 다시 줍니다. 눌림목 다시 준 다음에 21 2평 제가 21 2평 반등이 며칠 남았다고요? 한 7일 정도 남았습니다. 6, 7일 정도 21 2평의 되돌림이 남았는데 21 2평 되돌릴 때까지는 주가가 한 번 더 밑으로 눌림목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쓰리바닥을 이렇게 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리바닥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은 앞으로 한 2주 동안은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을 보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이동평균으로 본 거고요. 이동평균으로 봤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적으로 볼 때입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볼 때는 저번에도 이제 일목균형표가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는 여러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 저항. 일목균형표 자체 물론 이동평균도 저항이 있지만 일목균형표에도 굉장한 저항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목균형표의 저항이 이제 가장 큰 저항은 여러분 아다시피 구름이다. 구름이 뭡니까? 매물대이기 때문에 매물대. 그 구름을 만들고 있는 게 뭡니까?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다. 선행스팬 1에서 지금 저항을 맡고 있다 했습니다. 선행스팬 1에서 계속 저항을 맡고 있어요. 선행스팬 1에서 저항을 맡고 있다. 이번 두 번 지금 저항을 맡고 있다. 그래서 선행스팬 1을 뚫어야 돼. 1을. 선행스팬 1을 뚫으면 그때부터 아까 제가 말했던 하락폭의 50% 선행스팬 2인데 선행스팬 2가 곧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타임이 제가 볼 때는 1900 언저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1890에서 1900 언저리에서 이 선행스팬 1을 뚫으면은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장 자체 지금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1800 이하는 너무 좋은 가격의 메리트다. 그렇지만 주식은 계속 어떻게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로벌이 지금 다 지금 호황이 굉장히 좋았죠. 호황이 좋았는데 지금 호황이 안 되기 때문에 장 자체가 짧게 쳐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내가 항상 누게 말했습니다. 양봉 때 주식을 사가지고는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구름대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구름대, 이 앞에 구름이 일목균형표를 모르더라도 두꺼우면 뭡니까? 저항이고 얇으면 어떻게? 얇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구름치기, 그 저항층이 적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쯤은 제가 볼 때 여러분께서 주식을 사더라도 작게 소량으로 사가 치고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고 주식 상승할 때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쌈박하게 가볍게 가는 자리는 아직까지 한 6, 7일, 한 주 반이나 2주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음 주는 여러분께서 치고 빠지는 작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도박을 했죠. 도박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주식이 바닥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볼륨저 밴드를 봤죠. 볼륨저 밴드를 보고 이제 저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볼륨저 5일 전에 이제 볼륨저 밴드가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캔들 차트가 최근 5개 중에 어떻게 3개가 양운이고 최근 캔들 차트 10개 중에 6개가 양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항시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볼륨저 밴드를 제가 이야기할 때 0대 10, 0대 10까지는 잘 안 나오고 0대 9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대 9 정도 나오죠. 그 상승 종목 1개, 하락 종목 9개. 이때가 뭐라 했죠?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종목 9개에 하락 종목 몇 개? 1개. 이거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일대 주가가 뭡니까? 바닥. 이게 꼭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그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때 제일 바닥 때 주식이 바닥입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바닥이라고 했는데 그거 특히 뭡니까? 볼륨저 밴드 하락 이탈할 때는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이건 이제 뭡니까? 수익을 말하다. 거기에 과거에 볼륨저 밴드 부분에 보면 굉장히 정확히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때 했는 또 뭡니까? 지난주 계속 20일 이평 다일 때까지는 주가는 반등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20일 이평의 저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다이고 내려오고 다이고 내려오고 다이고 내려오는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는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만 봐도 주가의 강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비율을 매일 체크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시가총액이 뭡니까? 상승 종목이 9개.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이 9개. 어떻게 주가는 어떻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여기서 껑충 뛰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보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사는 습관을 여러분께서 꼭 들여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서서히 완벽한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이게 뭡니까? 눌림목, 뭡니까? 고음 눌림목이죠. 고음. 공룡 눌림목이라고 하죠. 제가 공룡 눌림목인데 공룡 눌림목 결론은 뭡니까? 이 위의 선 자체가 내려오기만 오면 주식은 완벽한 바닥이다. 제가 볼 때는 내려오는 이 시간 자체가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전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다음 주는 여러분께서 짧게 치고 빠지고 결론은 뭡니까? 20일 이평과 10일 이평 사이에서 주가 자체가 계속 박수권 매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장 자체는 다음 주는 계속 박수권 패턴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하고 공부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일단 시황은 그런 대로 됐고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그 사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스토캐스틱을 했습니다. 이번에 스토캐스틱이 굉장히 유용했어요. 스토캐스틱은 이제 한 번만 비워 먹는다 했죠. 제가 이제 스토캐스틱을 했는데 스토캐스틱 보통 우리가 스토캐스틱은 뭡니까? 스토캐스틱은 우리가 말하는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슬로우를 쓴다 내가 이야기. 골드 쓰는 법은 여러분 힘들어요. 골드는 전문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골드가 퍼스트는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스토캐스틱 슬로우 없는 데서 스토캐스틱이라 하는 건 전부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슬로우인데 첫 번째 배운 게 뭡니까? 스토캐스틱이 침체 극복을 배웠고요. 두 번째 배운 게 뭡니까? 스토캐스틱 뭡니까? 침체, 그 다음에 본격 상승을 배웠고, 오늘은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를 배우겠습니다. 골든 크로스를 배웠는데 제가 스토캐스틱 때 뭐 했냐면 스토캐스틱은 한 번만 비워 먹는다. 한 번만 비워 먹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한 번만 비워 먹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를 오늘 목요일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 났는데 골든 크로스 났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삼성전자 우선주가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 났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 났는 종목들이 어떤 모양을 보이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없는 분은 스토캐스틱 일반 스토캐스틱 쓰면 그게 스토캐스틱 슬로우다. 자, 스토캐스틱 있죠. 그다음에 오늘 이마트 오늘 골든 크로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다음에 신세계. 그다음에 현대홈쇼핑, 미포조선, 신세계 인터내셔널 다음 이렇게 이제 스토캐스틱이 여러분들이 오늘 골드가 났습니다. 근데 스토캐스틱 골드가 여러 종류가 있겠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골드가 여러분 아다시피 스토캐스틱은 여러분 아다시피 자, 스토캐스틱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스토캐스틱 골드가 20대 2대 8이죠. 스토캐스틱 이제 보통 2대 8입니다. 스토캐스틱은 침체와 이제 과열이 자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인데 천색은 뭡니까? 80, 20 여기 뭡니까? 과열이죠. 과열. 여기 침체입니다. 침체. 여기에 안 보이는 게 이제 본격 상승이 있습니다. 요 50이 본격입니다. 본격.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토캐스틱은 추세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스토캐스틱은요. 추세 안 써요. 스토캐스틱은 오직 뭐 맞습니까? 골든 크로스하고 골든 크로스. 저번에 본격적인 상승, 침체 극복 다 뭡니까? 골든 크로스 난 후에 스토캐스틱은 뭡니까? 골든 크로스 쓰고 두 번째가 뭡니까? 여기 침체 극복 뭡니까? 과열 진입, 과열 이탈. 그다음 침체 진입. 이것밖에 안 써요. 이것밖에. 다른 거 안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걸 절대 안 써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침체 극복인데 여기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골드가 80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강력한데 생명은 짧습니다. 생명은. 강력한데 생명은 짧아요. 어렵습니까? 강력한데 생명은 짧습니다. 강력해요.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뭡니까? 자, 한번 볼게요. 신세계 인터넷 골드가 지금 과열이죠. 이러면 강력하기는 강력한데 짧다. 결론은 뭡니까? 화끈하다. 내가 단기 매매에 강하다. 단기 매매에 강하다면 골든 크로스가 어디 났는 거 어떻게? 80 가까이에 있는 골든 크로스 낳는 종목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됩니다. 공격적인 매수를 해요.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내가 안전한 매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마트처럼 어떻게 해요? 침체 극복에서 골드 낳는 종목 쪽으로 해야 된다. 침체 극복으로 골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어때요? 현대차 여기 50전후죠. 요거는 어떻게? 안정권 골든 크로스입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어디서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침체에서 골든 크로스 나느냐 50전후에서 골든 크로스 나느냐 과열 상태에서 그러면 과열 상태 위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위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생명은 짧다. 그 대신 강력하다. 밑에서 골든 하면 날수록 어떻게 해요? 강력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들장 같이 뜨뜨무리하다 합니까?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스토캐스틱이 굉장히 잘 맞았죠. 이번 종합주가 지수부터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 지수부터 보시면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제가 이걸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면서 어떻게 해요? 영선 돌파를 하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죠. 주가가 빠질 때 스토캐스틱이 상승한다. 주가가 빠질 때 스토캐스틱이 상승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다이브 전수. 다이브 전수가 몇 개 있습니다. 네 종류가 있죠. 뭡니까? 거래량 다이브 전수, 입행의 다이브 전수, 그 다음에 뭡니까? 보조지표의 다이브 전수. 보조지표 다이브 전수가 뭡니까? 주가와 입행의 뭡니까? 보조지표와 주가의 반대 움직임 다이브 전수가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주가의 이제 추세 다이브 전수가 있죠. 네 다이브 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게 뭡니까? 주가가 빠지는데 추세는 계속 상승하다. 그때가 뭡니까?
공격 앞으로 되는 거죠. 공격 앞으로. 근데 그 추세가 어떻게 데드크로스 나쁘면 끝나버리죠. 데드크로스 나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가 어제 빠지는 날 그래도 추세는 계속 살아있더라. 계속 살아있다. 여기서 만약 데드크로스 났으면 끝나버리는 거죠. 왜? 전저점 해가 돌파했으면 데드크로스 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 그래서 계속 어제도 어떻게 주가 제가 여러분 월요일 날 빠질 때 아침에 대박 타임은 뭡니까? 너무나 좋은 가격대다. 1800 이하는 좋은 가격대다. 주식을 사라. 주식 사라 카이 내 뒤에 사람들 나 막 씹어요. 온 방송에서. 지금 주식 살 때가 아니다. 확인하고 사면 물려요, 요즘에. 확인하고 사면 물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골드 크로스를 여기서 내고 올라가는 거죠. 그 종목별로 한번 볼까요? 종목별로 보면 더욱더 상세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삼성전자 어떻게 해요? 계속 침체 극복에 50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가는 거죠. 일단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속임수가 한 게 나오죠. 속임수. 요 속임수도 보통 이 속임수가 나옵니다. 이 속임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납니다. 골든 크로스 나면 속임수 주고 요 한번 접었다 속임수 나면 요것도 골든 크로스로 인정합니다. 안 닿여도. 그래서 골든 크로스를 조금 놨다. 결론은 뭡니까? 삼성전자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까지? 내가 뭐겠죠?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골드나 데드 날 때까지입니다. 중간 추세 안 봅니다. 중간 추세 안 봐요. 중간 추세. 응? 중간 추세를 안 봅니다. 중간 추세를 안 봐요. 그 다음에 삼성 SDI 보세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볼게요. 삼성 SDI. 아직까지 꿈 많은 소녀. 꿈을 못 깨고 있어요. 왜? 골드가 안 났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 SDI가 힘이 없는 거죠. 현대중공업. 데드크로스야. 데드크로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50의 데드크로스니까 주가가 오늘 올랐다가 밀리는 자리에 있는 거죠. 밀리는 자리.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골드 계속 상승. 좋아요. 현대차. 좋아요. 신한생명. 과열 진입인데 괜찮아요. 자, 신한지주 괜찮아요. 기아차. 골드인데 어떻게 해요? 탄력이 둔화되죠. 포스코. 이제 골드 나고 시작이고 LG화학 어떻게? LG화학은 데드크로스죠. 데드크로스 상태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스토캐스틱은 골드 데드 났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한번 그걸 어떻게 해요? 한번 어떻게? 골드 날 때까지 쉬어야 되는 거죠. 골든 크로스의 반대가 데드크로스죠. 그러니까 자, 스토캐스틱 한번 보세요.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다 상승을 합니다.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골드 크로스는. 그 내가 했잖아. 한 번만 비워먹는다. 스토캐스틱은 뭡니까? 동행성 선행지표입니다. 거의 동행성으로 나와요. 동행성. 단 뭡니까? 이걸 추세 보는 건 아닙니다. 추세 보는 건 아니에요. 한 번만 비워먹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캐스틱을 첫 번째는 뭡니까? 골드를 어떻게 골드 자체만 보는 방법이 뭡니까? 20대, 50대, 80 이거를 어떻게 스토캐스틱 자체만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는 방법이 이동 평균을 갖고 스토캐스틱 보는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이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이평입니다. 이평이 뭡니까? 자, 5일, 그 다음에 뭡니까? 5일, 10일, 20일, 60일. 60일이죠. 자, 이게 뭡니까? 정배열 이평이죠.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일 이평이 3개로 이렇게 골드가 날 수 있죠. 10일 이평이 어떻게? 20일하고 60일 골드 났고 20일 어떻게? 60일 골든 크로스가 날 수 있죠. 그럼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자, 5가 3가지, 10이 2가지, 20이 1가지, 60은 어떻게 해요? 자, 20. 당연히 20, 이미 3개 났으니까 이 60은 있잖아. 이미 다 됐는 거 아닙니까? 골든 크로스. 총 몇 가지? 6가지의 골든 크로스가 있죠. 맞습니까? 6가지의 골든 크로스. 6가지의 골든 크로스 있죠. 5일, 10일 골든 크로스, 5일, 20일, 5일, 60일 골든 크로스, 10일, 20일, 10일, 60일, 20일, 6한 개. 6가지 골든, 6가지의 골든 크로스가 날 수가 있어요. 정배열에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자, 한번 볼까요? 어떤 골든 크로스가 났는지. 자, 5일 이평입니다. 5일 이평. 5일 이평, 10일 이평, 20일 이평, 60일 이평. 5일 이평, 5일, 10일 골든 크로스. 5일, 20일 골든 크로스. 5일, 60일 골든 크로스. 10일 어떻게? 10일,
20일 골든 크로스, 10일, 60일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20일, 60일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몇 개 난다고요? 6개 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래 나는 거죠. 그때 골든 크로스가 날 때,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됩니다. 골든 크로스가 날 때. 골든 크로스. 우리가 2편 골든 크로스인데 그때 주가가 어떻게 해요? 주가가 속임수가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속임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 골드를 보고 하면 되는 거죠. 골드를. 자, 일단 한번 봅시다. LG와 반대로 데드 크로스겠죠. 자, 골든 크로스 쭉 한번 볼게요. 바닥에서. 골든 크로스. 자, 다른 종목 간단한 걸 한번 볼게요. 골드 최근에 상승해 있는 종목 한번 볼게요. 최근에 상승해 있는 종목 한번 쭉 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승한 종목. 자, 최근에 상승. 자, 120일 삭제하고요. 한번 볼게요. 자, 있습니다. 최근에, 자, 한번 보세요. 자, 골든 크로스는 첫 번째 뭡니까? 5일, 10일 골든 크로스 딱 났어요. 5일, 10일 골든 크로스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오호! 침체 극복하고 골드 났다. 이거는 뭡니까? 매수 타임이다. 이거죠. 매수 타임. 매수 타임. 그러니까 5일, 10일 골든 크로스 때. 그렇지만 뭡니까? 골든 크로스가 어디서 났어요? 자, 골든 크로스가 어떻게 해요? 자, 80, 50, 20입니다. 여기 20에서 났죠. 강력하다, 강력하지 않다. 강력하지 않다는 거죠. 네? 강력하지 않다. 강력하지 않아요. 강력하지 않단 말이에요. 강력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 삭제하고요. 골드는 났다. 골드 난 다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셔야 돼요. 내가 50전을 보라게요. 그 다음 뭡니까? 자, 뭡니까? 5일 어떻게 해요? 5일 20일 골든 크로스. 5일 20일. 자, 쭉 한번 꺼볼게요. 5일 10일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뭡니까? 5일 60일 골든 크로스. 3개가 났어요. 3개. 3개가 쭉 올라봅니다. 3개 났을 때 보니까 이 주식이 어떻습니까? 이 주식이. 5일 60일 골든 크로스 날 때가 주가가 단기 뭐라고? 꼭지단 말이죠. 꼭지. 이때 주가가 과열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은 어떻게 해요? 5일 10일 골든 크로스에 매수해가지고 5일 60일 어떻게 해요? 골든 크로스 때 단기 매도하면 되는 거죠. 단기 매도.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단타죠. 단타. 그 대신 뭡니까? 60일 평하고 정배열 상태 60일 평. 자, 요거는 뭡니까? 역배열 때죠. 60일 평이 돌아갈 때는 60일 돌아갈 때는 주식을 굳이 팔 필요 있습니까? 굳이 팔 필요 없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자체에 어떻게 자체. 스토캐스틱 자체의 골드와 데드도 보는 방법이 있고 이 평이 어떻게 골드 데드 타임에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비율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토캐스틱 뭡니까? 골든 크로스죠.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가 뭡니까? 골든 크로스. 그 반대되는 게 뭐죠? 스토캐스틱 데드 크로스겠죠. 데드 크로스. 스토캐스틱 데드 크로스단 말이야.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자, 스토캐스틱 데드 크로스 한번 보세요. 오늘 스토캐스틱 데드 크로스 나는 종목들이 폭락했다. 폭락. 대형주 어떻게 났습니까? 오늘 KCC 데드 크로스 났어요. 화천기공, JC 쭉 났어요. 그런데 여기 느끼는 거 뭡니까? 여기는 또 반대예요. 데드 크로스는. 아까 뭐라겠습니까, 여러분? 자, 80과 50과 20이죠. 여기 상승은 어떻게 해요? 강하면서 짧다. 강하면 짧다. 데드크로스는 반대입니다. 반대. 80에서 데드크로스 났다. 강하면 강합니다. 강해. 하락이 강하단 말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웃겨요.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80에서 골드는 뭐니까 무조건 강합니다. 강해. 저가 뭐랬죠? 그 대신 뭡니까? 20 어떻게 골드 데드크로스 강하진 않아요. 천천히 떨어져요. 그 결론은 뭡니까? 80 상승도 강하지만 짧다. 하락도 강하지만 짧다. 여기는 뭡니까? 상승 약하지만 천천히 간다. 여기 하락 약하지만 천천히 빠진다. 이게 틀려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똑같이 읽으면 안 되고 반대로 읽어야 됩니다. 반대. 이게 스토캐스틱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스토캐스틱 이게 매력이에요, 매력. 이게 매력인 거예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인데 오늘 스토캐스틱 데드크로스 나는 기계 쭉 한번 보자. 화천기공. 자, 데드크로스. 50에서 데드크로스. JC. 꼭지에서 데드크로스. 꼭지에서 데드크로스 나 82에는 괜찮습니다. 82에서 데드크로스 나 그 파는 거 아니에요. 데드크로스 나가 어디서 판다고? 80이탈 할 때 팔아야 됩니다. 81탈 할 때. 80이탈 할 때 팔아야 돼요. 1탈 할 때. 80이탈 할 때 팔아야 됩니다. 80이탈 할 때 팔아야 돼요. 80이탈. 그 다음에 뭡니까? LIG 손보. LIG 손보. 물론 80 이하에서 데드크로스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상에서 파는 사야 되는데 과열 80 이상의 과열에서 이어서 데드크로스 나도 이거 파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80이 어떻게 스토캐스틱이 나오면 이어서 파는 거예요. 반대로 뭡니까? 여기서 20 올라올 때 이어서 사는 겁니다. 매도 매수가 다 틀려요. 매도 매수가. 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골든 크로스 때 이거겠죠. 반대로 뭡니까? 데드 크로스 때도 이거겠죠. 데드 크로스도. 방금 어떻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읽는 법이 반대로 읽어야 된다. 반대로. 반대로 읽어야 된다. 그 대신 뭡니까? 데드 크로스도 이거 마찬가지겠죠. 5 곱하기 10 데드 크로스. 2 뭡니까? 5, 20 데드 크로스. 세 번째가 5 뭡니까? 60 데드 크로스. 네 번째가 10, 20 데드 크로스. 다섯 번째가 10, 60 데드 크로스. 여섯 번째가 뭡니까? 20, 60 데드 크로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똑같아요. 이거는 읽는 거. 그 대신 뭡니까? 내가 뭐라고 했죠? 80에서 떨어지는 게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80에서 내가 뭡니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는 그 자체만을 보죠. 그때는 어떻게 80과 50과 20이다. 이렇게 보지만 뭡니까? 이동 평균이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나는 타임에 여기 포인트를 대조해 봤으면 어떻게 거기서 환상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를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10대 종목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고다. 삼성 SDI는 아직까지 아니다. 현대중공업은 아니다. 현대모비스는 계속 간대 탄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밑에 보면 이평이 골드가 안 나요. 그 다음에 현대차 어떻게? 아직까지 속임수 한번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삼성생명, 신한지주, 기아차 볼 때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해요? 골드를 내고 주식을 사야 된다. 스토캐스틱 데드크로스에서 주식을 사면 절대 안 된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스토캐스틱이 생각보다 선반영 지표죠. 선반영 지표. 선반영 지표인데 이 지표가 제일 중요한 스토캐스틱이 뭡니까? 상과 하를 구별을 확실히 한다는 거죠. 상은 뭡니까? 골든 크로스 때는 데드 크로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 상태에서 추세를 안 보더라도 데드 크로스 상태에서는 절대 매수. 선물 같으면 뭡니까? 풋을 하시면 되고 이때는 골든 뭡니까? 뭐 콜 하면 되는데 콜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토캐스틱 어떻게 골드 나온 후에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종합주가지수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기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제 우리 책임 PD님 합니다. 그런데 아니란 말이야. 역시 골드 후에 추세 돌파 후에는 주가가 상승하더라는 거죠. 상승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걸 믿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스토캐스틱은요. 여러분 한 번만 비워 먹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제가 방금 말했듯입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친 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친 게 뭡니까? 스토캐스틱의 첫 번째 뭡니까? 스토캐스틱 자체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두 번째 이평 골드와 데드 때 스토캐스틱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스토캐스틱 골드나 데드가 뭐라고? 매물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물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보고 매물을 찾으면 안 돼요. 주식 보고. 주식 보고 매물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뭡니까? 내가 80과 20, 50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체도 매물대입니다. 이 자체. 근데 여기서 어떻게 골드가 나거나 여기서 데드가 났다. 그러면 주가 다음 올라갈 때 이 자리 이 골드와 데드 난 자리가 여기 데드 난 자리가 뭡니까? 지지가 되고 데드 난 자리가 뭡니까? 여기가 저항이 됩니다. 이거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한번 보세요. 이번에.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보세요. 종합주가. 자, 여기 스토캐스틱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항이 뭡니까? 여기가 저항이 있어. 여기.
그 다음에 어디 저항이? 여기 저항이 여기. 오늘 저항이 걸렸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요 줄거가 한번 볼게요. 여기가 저항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저항이고 이 가격대가 저항이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저항이죠. 지죠. 이번에 요 저항인데 이번에 자, 또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자, 그 저항에서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저항이 됩니까? 골든 크로스가 지지와 저항이다. 최근에 한번 쭉 볼게요. 참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지가 안 되니까 주가가 무너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가 저항으로 지지로 작용한다. 지지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지금 이게 지금 그 보상비가 조금 압축비가 낮아 그런데 스토캐스틱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그 자리를요. 항시 여러분 이어 보십시오. 이어 가지고 보면 그 자리가 항시 뭡니까? 지지와 저항이 계속 그게 걸립니다. 제가 왜 했습니까? 스토캐스틱은 골드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골드밖에. 골드밖에 안 씁니다. 절대 골드 외에 쓰는 타임이 내가 언제라 했죠? 언제? 20과 80이다. 그때만 씁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해요? 스토캐스틱은 제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골드 자체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두 번째 이평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때 스평의 동향. 세 번째 뭡니까? 스토캐스틱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뭐라고? 매물대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매물대가 뭡니까? 심리적 매물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심리가 무섭죠? 주식이 심리 게임이에요. 주식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악재 나올 때 주식을 사야 돼. 악재 나올 때 주식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왜? 심리가 꽁꽁 얼어붙다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항시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켰죠. 3대 지표가 스토캐스틱이라고. 스토캐스틱이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합성 지표로 써야 되죠. 어떻게 해요? 슬로우하고 퍼스트하고 합성 지표로 써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퍼스트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가지고 슬로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슬로우를 하고 있는데 슬로우를 쓰실 때 항시 왜 좋습니까? 슬로우가 뭐와 비슷해서 MACD와 비슷하다. 이렇게. 실제로 뭡니까? 스토캐스틱이 MAC도 보조 지표로 쓰면 더욱더 잘 맞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 아닙니다. MACD. 우리가 MACD와 MACD 오실레이터를 착각하는데 이거 틀립니다. MACD는 MACD고 MACD 오실레이터고 MACD 시그널은 MACD 시그널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주가를 보면 오늘 주가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주식은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켰죠. 뭐라고? 50의 저항이 오늘 걸려 있습니다. 50의 저항. 그 50의 저항이 어떻게 매물대가 굉장히 심리적인 매물대가 굉장히 크게 여기 작용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이 심리적 매물대가 굉장히 커요. 이 심리적 매물대가 크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높고 낮은 게 중요치 않다. 스토캐스틱은 심리도죠. 결론은 뭡니까? 내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자, 오늘 목요일인데 금요일 내일이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다음 주에 보통 50 전후 갈 때 주가가 과열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급피치예요. 그 대신 50 전후 하락에서 올라올 때는 뭡니까? 20 전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항시 주가가 특히 50 전후가 뭡니까? 조정을 받는데 왜 조정을 많이 받냐면 스토캐스틱이 뭡니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여기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선물을 꼭 빼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선물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엄청난 돈을 많이 먹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많이 먹었다. 제가 얘기했죠. 주식은 어떻게 주식은 종합주가가 올라야만 먹죠. 올라야. 내려가면 못 먹습니다. 근데 선물은 아니에요. 선물은 올라가도 먹고 내려가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모의 투자가 있어요. 모의 투자. 선물 모의 투자를 20분만 해보세요. 20분. 20분만 해보면 여러분이 얼만큼 선물이 정직하다는 걸 알 겁니다. 자꾸 선물 위험하다 하지만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데 자 그러면 삼성전자로 본 지금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삼성전자는 주가가 계속 상승 트렌드인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50에 걸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0에. 50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에 걸려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25% 빠졌을 때 25%가 불안전 조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어떻게 조정을 완전 조정을 받았다.
5차 제로다. 이러다 내 말 안 들랍니까? 5차 제로. 상승폭에 38% 조정받았어. 죽이죠? 죽입니다. 38% 조정받았어. 38%. 와, 죽이는 거요, 이게.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저번에 조정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자, 230개 한번 볼게요. 저번에 조정을 어떻게, 저번에 25% 받았다. 25%. 25, 요 날입니다. 방송한 날 아직도 안 잊어버립니다. 요 날. 제가 뭐래, 25%는 불안전 조정이다. 불안전 조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주황 자체가 반등하더라도 반등이 한 번 더 N자로 떨어질 게 있는데 W로 떨어졌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삼성전자는 어떻게 상승폭의 몇 프로? 38%를 극적으로 5차 제로에서 그럴 때 제가 뭐라 했냐면 120만 원 깨고 117만 원대 근데 116만 9천 원까지 가고 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 배워야 됩니다. 공배가 남줍니까? 이 더운데 내가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좀 내 말 들었어. 잡놈들 말 좀 듣지 마세요. 잡놈들 말 아몰레이드가 뭐 실제 다 필요 없어. 삼성전자야 삼성전자. 그러면 상승폭에 38%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락폭에 38% 반등할 것이다. 하락폭에 38%를 돌파해서 돌파. 38%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고? 62% 간다. 이번에 어떻게? 130만 원 넘습니다. 한번 보세요. 130만 원 넘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시라고. 주가가 하락폭에 100에 어떻게요? 38 아니면 62% 조정한다. 자, 이 자리가 얼마? 130만 원에 130만 원 이상 갑니다. 한번 보세요. 가나 안 가나? 가나 안 가나 한번 보라고. 물론 시간은 몇 주? 2주 걸립니다만은 삼성전자 130만 원 간다.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고추장으로 어떻게 매운 고추장으로 청양고추를 한번 먹겠습니다. 여러분 청양이 뭡니까? 청양. 저희 고향이에요. 청양. 우리나라 고추 생산 첫째 어떻게? 청송하고 영양 포함된 게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 저 고향이 청송 아닙니까? 청송. 몰랐습니까? 네, 청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봤어요. 근데 장 자체가 어떻게 해요? 차트는 안 좋습니다. 차트 안 좋은데 여러분 분명히 보시다 보고요. 일단 여러분께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보면 삼성 SDI. 삼성 SDI 한번 보세요. 삼성 SDI. 하락폭이 몇 프로? 삼성 SDI. 하락폭이 어떻게? 62%딱 조정 왔어요. 이래도 안 믿을랍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현대중공업. 어떻게 해요? 하락폭에 38% 반등 후에 다시 빠졌어요. 쪽집게입니다. 이래도 엘리트 파동이 안 맞아요. 38%. 그 다음에 뭡니까? 현대모비스. 하락 파동에 38% 반등. 와, 진짜 잘 맞다. 우에 이래 맞노? 현대차.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추세는 현대차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생명. 이거는 한번 볼게요. 주봉 한번 보세요. 하락폭이 어떻게 38% 반등했습니다. 이 볼 것 없어요. 하락폭에 38% 반등해가지고 지금 62%대를 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한번 보세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락폭에 38% 반등, 62% 반등하는 국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 보세요. 기아차.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고 포스코 어떻게 하락파동에 62% 조정했고 LG화학은 상승폭에 어떻게 해요? 상승폭에 62% 조정을 위해서 곧 조정이 23만 원대의 조정이 다 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가가 38과 62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매매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는 다음 주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짧은 스탠드랩 매매를 굉장히 상세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뭐 굉장히 조금 해달라 코스닥 갖고 있는데 청송님 열통 터집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열통 터지죠. 터집니다. 코스닥을 보면 이제 뭐 일단 코스닥 자체가 이번에 반등을 더 빨리 했는데 더 빨리 빠지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코스닥이 반등하더라도 캔들 차트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죠. 캔들 차들이 검은 봉이 났다는 말은 코스닥 위에 올라오면 누가 계속 어떻게 때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계속 때린다. 그래서 코스닥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바닥이 진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코스닥 주식은 아직까지도 지금 코스피 주식이 굉장히 강력하게 오늘 떴죠. 코스피 차트. 근데 오늘 코스닥은 오늘은 어떻게? 오늘 또 음봉입니다. 음봉이란 말은 뭡니까? 코스닥 사는 족족 어떻게 물려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스닥 주식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항시 우량주 종목만 하는 습관. 우량주 종목 어떻게 물리면 안 팔면 돼요. 우리나라가 안 많은 이상 우량주는 팔기회를 항시 준다. 우량주는 항시 팔기회를 준다.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량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첫 번째 오늘 다음 주는 어떻게? 다음 주는 44원 짧은 단타가 필요한 박스권 매매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됩니다. 박스권 매매가 한다. 그럼 만약에 매수 어떻게 항시 양봉장 때에는 매수하지 마라.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스토캐틱입니다. 스토캐틱 자체 첫 번째 뭡니까? A. 첫 번째가 자체 어떻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봐라. B. 두 번째 뭡니까? 이동평균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때 스토캐틱을 봐라. 세 번째 뭡니까? 스토캐틱 자체가 골드와 데드가 뭐라고? 매물대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서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아시고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성천음 신창환입니다.